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추출을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커피를 분쇄하는구나. 참, 제가 보세요. 이거 원래 제가 원래 쓰는 그라인더인데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레시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핸드밀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아주 좋은 핸드밀은 아니고요. 정면 대결만을 고집하십니다. 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 몸이 버텨낼 수 없어요. 생각 좀 해라, 이 멍청한 자식. 그렇게는 선수가 될 수 없다. 진짜 오랜만에 돌려보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을 동영상은 온도계나 저울이 없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온도계나 저울이 있는데 그럼 이걸 보면 안 되냐, 그런 건 또 아니고요. 그냥 혹시 생각이 나시면 나중에 어디 놀러 갔을 때 온도계나 저울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레시피를 제가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드립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커피를 만족시키는 한 가지 레시피는 없어요. 한 가지 레시피로 모든 커피를 100% 만족스럽게 추출해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추출 레시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은 추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추출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가 맛이 없다? 그렇다면 커피 자체의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맛있는 원두를 가지고선 추출을 해야 커피가 맛있게 나오지, 처음부터 내 취향과는 거리가 먼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은 커피가 본인 마음에 들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원두뿐만 아니라 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원두가 엄청 맛있어도 물이 맛이 없으면 커피가 맛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모든 커피를 만족시키는 레시피는 없다라는 점, 원두 중요하고 물 너무 중요하다는 점,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커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오늘 커피 못 마셔요. 그러니까 일단 커피를 추출하고선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계량은 저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하리오 구매하시면 하리오 스푼 주거든요. 이거 이용할 거고요. 만약 나는 저울이 있다 하시면 원두는 약 16g에서 18g 사이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야 다들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있는 스탑워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원두는 좋은 원두를 쓰는 게 좋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왔어요. 플랜비 커피 로스터즈 과테말라 엘 소코로 브르봉. 커피 좋습니다. 이 커피를 사용할 거고, 물은 그냥 수돗물 쓰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정수기 물은 좀 비추입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저는 굉장히 깨끗한 정수기 물이랑 는 좀 비추예요. 맛있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저는 굳이 생수를 고르자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추출을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준비물을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커피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목: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의 과정.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약하게 볶은 커피랑 강하게 볶은 커피가 조금 많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추출하는 것도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그거 몰라도 돼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말하면 너무 길어져요. 이게 폼이 나요? 폼이?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대고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폼이 날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요, 요 하리오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쉬운 방법을 한 가지, 레시피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영상을 커피를 고르는 방법을 조금 먼저 알려드릴게요. 박수.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레시피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제가 제안하는 레시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커피 추출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모두 고려하기에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레시피를 일단 정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원두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원두량, 그리고 붓는 물의 양 말고요, 추출되는 커피의 양 해서 추출량, 이거랑 분쇄도,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셔도 제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 붓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일단 됐어.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할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변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변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변수는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변수로 삼고 싶어요. 시간은 여러분의 의도와 관계없이 갑자기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유는 모르는데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 갑자기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하는 변수에 따른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재는 시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길어지면 불리한 것은 팩트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홍차 티백을 우려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홍차 티백 몇 분 지나고 났는데도 계속 담궈놓고 있으면 굉장히 떫거나 막 굉장히 써지지 않나? 아닌가? 난 그런데 그게 홍차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홍차의 성분들 외에 다른 성분들이 막 나온 거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성분 외에 불필요한 성분들이 추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거는 좋아요. 좋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3분 뭐 이런 거. 난 도대체 3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4분도 괜찮아요. 뭐 5분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레시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나중에 할 건데 그 과정할 때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너무 길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굳이 하나 정해놓자면 한 4분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커피를 분쇄를 할 텐데 드디어 이제 커피를 분쇄하는구나. 맞아. 내가 보세요. 이게 원래 제가 원래 쓰는 그라인더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레시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핸드밀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아주 좋은 핸드밀은 아니고요. 그냥 뭐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핸드밀인 것 같아요. 브랜드는 뭐 몰라도 돼요.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협찬날 해주시든지. 일단 분쇄도를 어느 정도로 사용할 거냐면 깨 볶음깨 있죠. 볶음깨. 그 깨 굵기에서 그 뭐 깨 굵기 반 정도?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 깨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그 깨랑 그 깨에서 그 깨 반 정도, 반 깨에서 깨 정도 일단 그렇게 맞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분쇄도가 그 커피 콩 몇 개 집어넣고선 한번 갈아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엄청 좋은 그라인더를 쓰시는 게 아니면 입자들이 들쑥날쑥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 저렴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는 없어요. 뭐 있는 그대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죠? 커피를 추출하러 가겠습니다. 물부터 끓이고 올게요. 하리오 스푼을 받으셨잖아요. 이 스푼으로 커피를 이제 원두를 갈아야겠죠? 원두를 이렇게 딱 한 스푼 풉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약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쵸? 일자가 아니라 살짝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은 16g에서 18g 정도 사이가 돼요. 그죠? 그거를 그라인더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어디 갔니?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정면 대결만을 고집하십니다. 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 몸이 버텨낼 수 없어요. 생각 좀 해라 이 멍청한 자식. 그렇게는 선수가 될 수 없다. 진짜 오랜만에 돌려보는 것 같아요. 아이씨, 운동되겠네. 그리고 탁탁탁 털어서 괜찮은지 확인하겠습니다. 커피는 분쇄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는 하리오 V60 이게 1, 2인용이거든요 1, 2인용 사용할 거예요. 1, 2인용이기 때문에 필터도 1, 2인용이 있어요. 3, 4인용 필터는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보이시죠? 이제 3, 4인용이고 1, 2인용이거든요 1, 2인용은 사람 주먹만 합니다. 내 주먹 귀엽네. 필터는 아마 이렇게 접는 여기 위에 어떻게 해야 돼? 보시면은 뭐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우. 근데 여기에 접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뭐 설마 이거 접지도 못하지는 않겠죠? 어우. 이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조금 더 친해져 봅시다. 여러분 커피 준비물 잘 준비해 오셨죠? 준비물 잘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컵 그리고 스타버치 없다. 모르겠다. 저울을 또 일단 쓰긴 하겠지만 저는 이 저울이랑 상관 안 볼 거예요. 저울 시계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드립포트 준비하셨죠? 커피 있어요. 드리퍼랑 드립 필터. 자, 드립 필터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어서 이 드리퍼 안에다가 숑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직 물 끓이기 전에 이 얘기 좀 할게요. 드립하는 과정은 먼저 물로 요 주변을 적셔줄 거예요, 종이를. 우리가 이거를 린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린싱을 하는 이유는 이 종이가 가지고 있는 종이 맛, 커피에서 종이 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이가 드리퍼에 좀 잘 밀착되게, 이게 지금은 막 덜렁덜렁거리잖아요. 이런 거를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린싱하는 과정을 웬만하면 저는 합니다. 자, 저를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온도계 없어도 돼요. 원래 커피 추출할 때 물 온도는 보통 평균적으로 90도에서 한 95도 사이를 사람들이 많이 권장을 해요. 저도 그걸 권장을 하고요. 그냥 그게 가장 안정적인 온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온도계가 없어서 그 온도인지 어떻게 아냐, 그 온도인지 모른다 하시면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한 600ml 정도 되는 주전자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이구, 물이 끓었어요. 끓는 물을 거의 가득 한 요 정도 그냥 거의 가득 담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은. 요거를 가지고 린싱을 할게요. 린싱을 이런 식으로 뭐 드리퍼를 돌리셔도 되고 주전자를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제가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드리퍼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충분히 이렇게 좀 적셔줍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어서 자세가 좀 불편해서. 요 물은 어떻게, 마실까요? 네, 마시지 마세요. 뜨거워요. 자, 물 버리고요. 준비해놨던 원두를 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원두가 이제 지 맘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평평하게 좀 만들어 줄게요. 지금 물 떨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약 95도 정도 되거든요. 94도, 95도. 그때 닫습니다, 뚜껑을. 이제 온도가 조금 덜 빠져나가라고.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커피는 추출하기 전에 프리 인퓨전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커피가 추출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은, 그 목욕탕에 가면은 때 벗길 거 아니에요, 그죠? 때 벗길 때 그 몸부터 일단 불리고 때를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커피 마시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뭐 아무튼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는 할 때는 어떻게 붓는 거냐면, 커피가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적셔진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물을 붓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커피가 그냥 충분히, 뭐 대충 부어도 돼요.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이 정도 붓습니다. 엄청 많이 부었죠? 괜찮아요. 커피가 충분히 잘 적셔질 수 있도록 일단 부어요. 그리고 타이머를 돌립니다. 뽀글뽀글하죠? 이거 어렸을 때는 이제 갯벌에 가면은 이게 뽀글뽀글하면 거기에 꽃게 있다는 거인 줄 알고 막 거기 땅 파가지고 조개 잡고 그랬었는데, 그죠? 자, 30초가 지나면요, 지금부터 물을 뿌리는데요. 물을 어느 정도로 뿌리냐, 자, 여기 손잡이 있죠? 손잡이 있잖아요. 여기 손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잡이. 자, 이 손잡이보다 조금 아래쪽까지 물을 부어요. 이거 대충 부어요. 괜찮아요. 손잡이 아래쪽까지 물이 차오르도록 붓게요. 지금 보니까 손잡이 아래쪽까지 물이, 거의 손잡이까지 보면 물이 찼거든요. 야, 보여줄 수가 없네.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까지 물을 제가 채운 거예요. 자, 근데 어이구, 물이 내려갔죠? 그럼 다시 채워 올립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기 또 내려간다. 그럼 또 채웁니다. 자, 물을 부을 때 포인트는 이 필터, 이 드리퍼 주변에 물길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물이 커피를 들렸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요 물이 드리퍼를 따라서 그냥 내려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한테만 물을 천천히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동글동글 그려서 내리는 이유는 멋있으니까. 또 내려가죠? 그럼 또 붓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붓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는 보통 내가 사용하는 원두량의 16배. 보통 이거를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또 내려갔죠? 그럼 또 부어요.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16g에서 18g을 썼기 때문에 약 230ml에서 240ml 정도, 30이나 40g 정도 원하시면 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제 거는 이제 여기 비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커를 보니까 이제 그만 부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무지하게 쉽죠? 눈물 콧물 다 나네. 너무 쉬워서. 자, 추출이 끝나면은 여기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컵 하나 준비해 두셔가지고 옆에다가 치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유남생 뜨거우니까 좀 덜어 먹겠습니다. 지금 커피 추출하는데 시간은 아까 보니까 한 2분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빨라졌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제 생각에는 더 맛있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셔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뜨거움. 일단 이 커피는 세 가지 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뜨겁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약간 식은 다음에 느껴보면은 그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산미가 있는데 이 산미가 진짜 오렌지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산미만, 오렌지 향 아니고요. 오렌지에서 느낄 수 있는 산미. 그리고 이 만을 되게 감싸는 듯한 감촉을 줘요. 일반 커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캐릭터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입안에 느껴지는 감촉을 마우스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입안의 감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커피는 그리고 이게 뜨거울 때보다 살짝 식었을 때 더 맛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뜨거우니까 여러분 입 내는 거 조심하시고, 알죠? 무슨 느낌인지. 그 계란찜 이게 하면은 막 여기 뜨거울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 커피 되게 좋은데 이유가 뭐냐면, 먹고 나서 입에 되게 단맛이 남아요. 딱 삼키자마자 바로 입 혓바닥을 딱 잘 느껴보면 입에 뭔가 남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한 농축된 뭔가 단맛이 느껴져요. 진짜로 꼭 마셔보세요. 견과류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커피는 그 외에 마우스필이라든지 단맛, 산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선 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 이번 세 번째 시간에 커피를 같이 추출을 했어요. 쉽죠? 생각보다 엄청 쉽죠?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해서 물이 좀 더 천천히 빠지게 만들면은 커피가 조금 더 풍부한 맛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동영상에서부터는 이런 레시피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이번 커피 이 맛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추출할 건데 분쇄도만 바꿀 거예요. 분쇄도를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같이 한번 느껴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세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번째 동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이 방법으로 커피 열심히 마셔두세요. 아니면은 약간 선행학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좀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순하게 분쇄도만 조금 더 가늘게 바꿔서 커피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풍부한 맛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커피로 추출하신 분들한테는요, 지금 마신 거 괜찮다 그러면은 바꾸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 커피가 맛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제 탓이에요? 아니, 원두 탓이에요. 원두 탓.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웬만하면은 원두 탓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됐다 그러고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피를 살짝 바꿔가지고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